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았지만 경남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도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합천군이 교체한 전두환 생가 새 안내판도 역사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안 하니만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남해안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통영에 빛과 인공조명으로 구현된 비피랑이 조성됐습니다.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방송을 위해 맞춤형 발전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외지인 투자자의 반짝 유입으로 거래량이 급등했던 경남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뒤 매수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절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4,000세대 전체의 미분양으로 창원시 미분양률을 끌어올렸던 한 아파트. 최근 8% 할인 분양으로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가입금 매기도 듣고 주변에서 한번 가봐라 괜찮더라면서 입소문도 온다고. 그때하고 달라요. 경남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6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치를 보였지만 다시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외지 투자자의 유입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7월 6천 건을 넘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한 달 만에 절반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 데다 정부의 70 부동산 대책 뒤 매수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매도 물량 자체도 찾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도 물량 내놓고 싶어도 사실 거래가 안 되니까 이제 타이밍을 찾다 보니까 이제 물량을 아예 안 내놓고 또 사실 분들은 이제 앞으로 가격이 또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성숙이라는 가을 이사철이 다가왔지만 경남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올 4분기 경남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의 절반 이상 감소한 만큼 당장 가격 하락이 나타나진 않겠지만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 강화 등으로 거래가 관망세로 돌아서며 매매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매 가격과는 상반되게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실수요자들의 체감 주택난은 더 심각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합천군이 전두환을 추앙한다는 비판을 받은 전두환 생가 안내판을 새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바뀐 안내판도 역사를 왜곡해서 안 하느니만 못한 수정을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천군은 지난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두환 생가 안내 표지판을 새로 만들어 교체했습니다. 이전 안내판에 있던 청년 장교로 두각을 나타내고와 11.6 사건을 전후해 조성된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수습하고 등 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문구나 문장이 삭제됐습니다. 수정 전 26줄짜리 안내문이 18줄로 줄고 글씨 크기가 커졌습니다. 합천군은 내부 검토를 거쳐 객관적인 사실을 안내문에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보고 삭제할 부분이 지역 정서에 맞도록 저기하게 한 부분이. 생가 안내문 교체를 주장했던 단체들은 새 안내문도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2.12 군사 반란 사건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도해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쿠데타인데 당시 맡은 지위와 역할 때문에 사건에 개입된 것처럼 묘사하고 퇴임 과정도 임기를 마치고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호언 조치를 반대한 국민의 항쟁으로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역사를 더 왜곡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안내판을 완전히 저희들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진보당은 아울러 국민 세금으로 범죄자를 추앙하고 기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합천군이 생과 관리에도 손을 떼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도청에 있던 정경환 기념 식수 표지석을 지난달 관련 조례가 개정된 이후 철거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한글날인 오늘도 큰 일교차에 옷차림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를 보이며 쌀쌀한데요.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5도, 진주 1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진주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한 북동풍이 계속 유입되면서 남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와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시속 35에서 55km의 강풍이 불겠는데요. 특히 도서 지역의 해안도로와 해안대교에는 최대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 부는 곳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서늘하고 낮에는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4도, 함안은 1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3도, 양산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1도, 산청 1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2도, 사천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모레까지 매우 강한 바람과 거센 물결이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동피랑과 서피랑 등 벽화마을로 유명한 통영에 국내 최대 규모의 야간형 디지털 테마파크인 디피랑이 만들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기술로 벽화마을을 재현한 건데요. 새로운 야간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영 남망산에 어둠이 내리자 숨어있던 형형색색의 벽화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5km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홀로그램 기술로 구현돼 거대한 빛의 정원이 나옵니다. 디지털에 비탈의 통영 사투리인 피랑을 합친 디피랑이 통영의 밤을 수놓습니다. 미디어 파사처럼 막 레이저 쏘는 것도 그렇고 숲속에 이렇게 아름답게 반짝반짝 일렁이는 파도 같은 느낌의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디피랑은 신비의 폭포와 비밀의 문 등 모두 15개 테마로 꾸며진 국내 최대 규모의 야간형 디지털 파크. 홀로그램과 일루미네이션 조명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동원돼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통영 출신의 정임 화백과 김종량 자개장인의 작품이 디지털 벽화에 재해석됐습니다. 동피랑 서피랑의 벽화들이 2년마다 지워진다는 거에 착안해서 그 지워진 벽화들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그런 모티브로 해서 디피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범 운영을 마친 디피랑이 오는 16일 정식 개장하며 관광도시 통영에 새로운 야간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영을 밤을 지금보다 좀 더 아름답게 꾸미면 머물고 가는 통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공약으로 했고 2018년 사업비를 확보. 빛의 정원을 주제로 조성된 디피랑은 통영의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어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방송의 역할과 공익적 가치가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또 수년째 적자가 이어지며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방송을 위해서 지역방송만을 위한 맞춤형 발전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서울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지역방송의 역할론이 또다시 강조됐습니다. 지방 정부를 감시하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선 지역방송의 공익적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역분과 지방자치가 강조되는 속에서 지방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언론이라는 게 절대 필요한데 방송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수년째 적자가 누적된 지역방송은 올해 터진 코로나 사태로 위기감이 커진 상황. 지역통신발전기금이 있긴 하지만 5년째 40억 원에 그치고 있는 데다 수십 곳의 지역방송과 통신사가 나눠갔다 보니 무용론마저 제기됐습니다. 지금 지난 5년 동안 예산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방송 계속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도 안 되고 있어서 이 지역방송 발전기금의 재정 안정성도 확보를 해야 된다.
때문에 지역 방송만을 위한 별도 기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맞춤형 지역신문 발전 기금을 만들어 지역신문 지원에 나선 것처럼 방통위도 지역방송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지역 방송 발전 기금을 만들어 우리가 지원할 방안은 혹시 갖고 계신지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통행료로 전락한 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도 지역 언론사의 경영 역할을 부추기고 있어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경남이 최근 5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R&D 사업비로 지원받은 금액은 6,800억 원을 기록해 전체 2.1%에 그쳤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에 따르면 경남의 국가 R&D 사업비는 2015년 1,145억 원, 지난해엔 1,683억 원으로 해마다 예산이 늘긴 했지만 5년 합산 금액이 대덕 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의 1년치보다 적고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18개 시, 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곳이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남 18개 시, 군 가운데 의령군과 남해군, 하동군 등 5곳은 고위험 지역이며 사천시와 밀양시, 함안군 등 7곳은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30년 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소득이 줄어든 경남의 법인 택시기사에게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새 희망 자금을 받는 개인 택시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 4차 추경 심의에 반영된 것으로 경남 전체 120개 법인 5,365명의 법인 택시기사 가운데 약 90%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택시기사는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택시법인에 신청하면 되고 택시법인은 신청서를 모아 27일까지 시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김해 씨가 컨테이너로 만든 간이 선별진료소를 건물 형태로 신축합니다. 새로 들어설 선별진료소는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와 검진, 검체 등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30분에서 1시간까지 걸리던 선별진료 시간을 10분 이내로 줄이고 의료진은 방호 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어서 업무 피로도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글날인 오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창원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창원시는 서울 광복절 집회 뒤 코로나19가 확산된 만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어기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확진 환자가 나오면 구상권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복권을 요구하는 천만인 무죄석방 운동본부 경남지회는 오늘 용지 문화공원에서 3만 명이 참여하는 집회 신고를 경찰에 냈습니다. 창원시 공공도서관 10곳이 오는 12일부터 기존 대출 반납은 물론 디지털 자료실 이용과 자율학습실의 좌석도 부분 개방합니다. 시는 공공도서관의 연속 간행물실과 디지털 자료실 등을 부분 개방하기로 했으며 다만 감염이 지속되는 현 상황을 고려해 이용 인원을 수용 가능 인원의 최대 30%로 제한하고 최소 1m 거리 두기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2020 경남 대표기업 온라인 채용 박람회가 11월 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열립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 두기로 채용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에 전용 채용관을 마련하고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온라인 채용 박람회엔 59개 기업이 참가해 신입부터 경력까지 159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 창작자 활성화 사업에 경남 창업 초기 기업 5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거제 로컬 디자인 섬도, 한방수피아, 일항협동조합과 플레이 플래닝, 이음새 농업회사법인으로
이들 기업은 지식재산권 취득 등에 필요한 자금을 3천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도는 상반기 7개 기업과 이번에 선정된 5개 기업에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